보시는 화면이 바로 4년 전의 취임식 장면입니다만 이 취임식 때 가족 속에 앉지 못했던 사람 바로 박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가 그러나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언니에 대한 본격적인 엄호에 들어갔습니다. 한두 가지 불법 행위로는 안 된다.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. 이게 상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듯한 엄밀한 변호인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사유 같은 것들을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네. 그런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13가지의 쟁점 사항이 있었고 5개로 줄였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개로는 안 되고 정말로 전체적으로 헌법이 중대하게 위배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들이 뭐 이 대통령의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? 뭐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기업을 도와줬다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정도의 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사고방식을 박근영 씨 본인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의심을 가지게 만들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니 네.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. 블랙리스트도 뭐 어느 정부에서나 다 하는 네, 건데 그럼, 대통령을 왜 뽑냐고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그런 것들을 못하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분이 어떤 식의 어느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책임이 대통령이 있는지까지는 헌법재판소 따져볼 것이고요. 네. 참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. 이게 사실은 뭐 그동안 이 탄핵 사태 있을 때 그 신동욱 씨하고 참 박근영 씨가 이 텔레비전 같은 데 출연해서 이 최태민 일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폭로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걸 보면서 결국 이제 최태민 일가의 언니가 어떻게 지금 상당히 거기서 품 안에 있었고 이제 차단당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폭로를 했는데 이제 결국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언니를 좀 엄호하는 듯한 좀 제가 볼 때는 뭐 예전하고 좀 지금하고 어떻게 좀 일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사고는 뭐냐면 결국 이 공과 사를 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들은 뭐 70년대에 아버지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는 뭐 그때는 그럴 수 있겠죠. 그 네. 상당히 뭐 대통령이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곧 법이니까 그렇게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또 탄압할 수도 있고 이래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. 87년 민주주의 헌법 이후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확립이 됐고 그 대통령도요 법 이외의 것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블랙리스트 말씀하시는데 정부는요 이렇게 정치적인 반대자라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차등할 권리가 없습니다. 네. 그렇게 하면 법의 위반이에요. 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정도 하면 안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대통령하고 은행장하고 똑같습니까? 은행장 뽑히면 은행장이 자기 운전기사 바꿀 수 있잖아요. 대통령 뽑혔다고 그래야죠.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해도 됩니까? 헌법과 법률이라는 게 뭐하러 있어요. 다 그 질서에 맞게 하도록 돼 있고 권한을 남용하지 말도록 돼 있는데 네. 은행장하고 대통령직이랑 똑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. 무엇보다 미르재단 대통령이 설립할 수 있는 재단이 아니니까 국민들 세금을 걷지 못한다. 그럼 기업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. 야당의 정치 공세, 야당은 신났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마무리하고 말대로 있습니다. 박근혜 네. 대통령의 말대로 기업이 정말 선의로 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네. 해서 자 이러이러한 걸로 우리나라 문화 융성이 정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러나 우리가 저 대기업들 많이 해봐서 알지만 대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돈 안 내놓거든요. 더군다나 네. 대기업들 지금 경제 이리저리 해서 다 어렵다고들 난립니다. 그리고 그런 대기업들을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강요해서 한 거잖아요. 뭐 일각에서는 뭐 뇌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청문회나 또는 검찰 특검 조사에서 본인들이 다 얘기했어요. 우리는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자, 그 부분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혼자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. 여전히. 자, 그런데 낸 사람이 선의가 아니라는데 대통령 혼자 받은 사람이 아니야, 이건 선의입니다라고 주장을 한들 그게 예를 들어서 법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? 네. 그 부분은 뭐 저는 만약에 판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는 제3자가 저걸 판단해 볼 때는 이미 뭐 명확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저런 주장을 계속 한다고 그래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기업한테 네. 뭐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기업은 그냥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? 그럼 보십시오. 지금 대통령께서 그 CJ 이미경 회장한테 직접 조은동소를 통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영화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업의 경영에서 나와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?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지만 어떻게 사기업의 있던 오너를 기업의 부회장에서 내려오라 말아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까?
자, 그리고 지금 미르와 K스포츠는 뻔히 알지만 대기업들이 지금 다들 그냥 강제로 거의 56개 기업이 775회나 되는 돈을 갖다가 강제로 네. 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보면 또 일부 대기업들한테 돈을 요청했고요. 그런 사실이 드러난데도 자꾸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너무나 후황무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 오랫동안- 대통령이 강조를 해왔던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룰을 박 대통령 스스로 해친 거예요. 기업들한테 저 권력자가 돈 내라고 해가지고 내고 기업들은 협박당하고 강요당했습니다라고 지금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네. 이런 거 가지고 박근영 씨가 이걸 또 거꾸로 예를 든다고 해가지고 예를 든 게 대통령이 설립할 수 있는 재단은 아니잖아요.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국민들한테 어떤 감흥이 있을지 어떤 공감대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. 이런 박근영 씨가 옷가지,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지는 못했죠. 박근영 대신 일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최순실 씨가 가족의 자리로 대신 차고 들어갔었습니다. 어느 정도의 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사고방식을 박근영 씨 본인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의심을 가지게 만들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니 네.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. 블랙리스트도 뭐 어느 정부에서나 다 하는 네, 건데 그럼, 예. 대통령을 왜 뽑냐고요?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그런 것들을 못하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분이 어떤 식의 어느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책임이 대통령이 있는지까지는 헌법재판소 따져볼 것이고요. 네. 참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. 이게 사실은 뭐 그동안 이 탄핵 사태 있을 때 그 신동욱 씨하고 참 박근영 씨가 이 텔레비전 같은 데 출연해서 이 최태민 일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폭로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걸 보면서 결국 이제 최태민 일가의 언니가 어떻게 지금 상당히 거기서 품 안에 있었고 보시는 화면이 바로 4년 전의 취임식 장면입니다만 이 취임식 때 가족 속에 앉지 못했던 사람 바로 박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가 그러나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언니에 대한 본격적인 엄호에 들어갔습니다. 한두 가지 불법 행위로는 안 된다.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. 이게 상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듯한 엄밀한 변호인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사유 같은 것들을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네. 그런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13가지의 쟁점 사항이 있었고 5개로 줄였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개로는 안 되고 정말로 전체적으로 헌법이 정중대하기 위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들이 뭐 이 대통령의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? 뭐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기업을 도와줬다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라면 저런 해봐서 알지만 대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돈 안 내놓거든요. 더군다나 네. 대기업들 지금 경제 이리저리 해서 다 어렵다고들 난립니다. 그리고 그런 대기업들을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강요해서 한 거잖아요. 뭐 일각에서는 뭐 뇌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청문회나 또는 검찰 특검 조사에서 본인들이 다 얘기했어요. 우리는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자, 그 부분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혼자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. 여전히. 자, 그런데 낸 사람이 선의가 아니라는데 대통령 혼자 받은 사람이 아니야, 이건 선의입니다라고 주장을 한들 그게 예를 들어서 법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? 네. 그 부분은 뭐 저는 만약에 판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는 제3자가 저걸 판단해 볼 때는 이미 뭐 명확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저런 주장을 계속 한다고. 하는 것은 너무 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대통령하고 은행장하고 똑같습니까? 은행장 뽑히면 은행장이 자기 운전기사 바꿀 수 있잖아요. 대통령 뽑혔다고 그래야죠.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해도 됩니까? 헌법과 법률이라는 게 뭐하러 있어요. 다 그 질서에 맞게 하도록 돼 있고 권한을 남용하지 말도록 돼 있는데 네. 은행장하고 대통령직이랑 똑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. 무엇보다 미르재단 대통령이 설립할 수 있는 재단이 아니니까 국민들 세금을 걷지 못한다. 그럼 기업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. 야당의 정치 공세, 야당은 신났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마무리하고 말대로 있습니다. 박근혜 네. 대통령의 말대로 기업이 정말 선의로 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네. 해서 자 이러이러한 걸로 우리나라 문화 형성에 정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러나 우리가 저 대기업들 많이 차단당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폭로를 했는데 이제 결국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언니를 좀 엄호하는 듯한 좀 제가 볼 때는 뭐 예전하고 좀 지금하고 어떻게 좀 일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사고는 뭐냐면 결국 이 공과 사를 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들은 뭐 70년대에 아버지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는 뭐 그때는 그럴 수 있겠죠. 그 네. 상당히 뭐 대통령이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곧 법이니까
그렇게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또 탄압할 수도 있고 이래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. 87년 민주주의 헌법 이후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확립이 됐고 그 대통령도요 법 이외의 것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블랙리스트 말씀하시는데 정부는요 이렇게 정치적인 반대자라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차등할 권리가 없습니다. 네. 그렇게 하면 법의 위반이에요. 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정도 하면 안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.